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주저리절 웹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뭐 형성 배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화와의 그 연계, 일본, 미국 만화 이런 것들과의 뭐 또 비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웹툰은 저는 거의 뭐 이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 중에서도 사실 지금은 그 만화 예전에 이제 재밌게 봤던 이현세 허영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만화들 재밌게 본 게 있죠. 슬램덩크를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대단한 만화죠. 시대마다 그렇게 이제 재밌게 본 만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전철 같은 데를 타면은 다 이렇게 내리고 있어. 웹툰 보고 있는 거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연식이 좀 된 그 사람들은 일단은 종이 만화책이 굉장히 익숙하고 만화부 가게, 만화방 이런 데 익숙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런 데서 그게 익숙하죠. 익숙한데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그림으로 표현된 그 예술 거기에는 만화뿐 아니라 일본 쪽의 강세, 일본 쪽의 망가라고 하죠. 이제 우리의 그 만화에 해당되는 것도 애니메이션 이제 그 극화된 그 저희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제가 지금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린 날이라서 재활용 쓰레기를 좀 들고 놨습니다. 분리를 좀 해야 돼. 근데 미국에서도 만화 하면은 미국 만화 코믹스가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만화 특유의 그 영웅들이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큰 걸로 봤을 때는 일본 쪽이 아닌가. 일본 쪽의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우리가 애니메, 애니메 혹은 또 뭐라고 하죠? 그 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만화나 또 일본의 그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의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망가 웹툰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그런 예술에도 국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코믹이라고 웹 코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웹툰 이런 것들이 다 한 20-3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각각이 그렇긴 하지만 시발점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풀 한 20년 전, 20년이 그 정도 됐겠죠. 그 만화에 관련된 저도 이제 만화책을 좋아했고 많이 보고 했지만은 이제 아는 형 중에서 이제 만화의 그 스토리 작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강풀라고도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했거든요. 복서 출신인데 스토리 작가예요. 저는 근데 그 강풀 때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이제 웹툰이, 근데 이제 미국 만화나 일본 만화의 그 아성 거기까지는 안 돼요. 웹툰에 대해서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림체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 만화는, 그러니까 저는 웹툰을 많이는 못 봤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라 그림체가 대충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그림체라든지 이런 게 미국 만화면 미국 만화스럽고 또 일본 만화면 일본 만화스럽거든요. 근데 웹툰은 그런 게 좀 덜 하죠.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고 하는데, 예전에 그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그 작업한 게 많고, 우리나라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일본 걸로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일부 알려지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한계 때문에 이 서비스, 이것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제 번역되고 한 것들을 보긴 보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그 불법으로 이렇게 된 거 예전에 많이 들어와서 일본 만화도 많이 봤죠. 근데 일본이 음악이건 뭐건 저작권법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심한 편이거든요. 심하다고 표현할 순 없지. 그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떠돌긴 떠도는데, 떠돌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류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웹툰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웹툰이라는 것을 그냥 한국 거라고, 좀 아는 사람들은 한국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웹툰. 그리고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유럽이나 아시아 쪽의 다른 나라도 그 웹툰이라고 하는 한국의 형식으로 뭔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읽고, 미국에서는 웹툰이라고 안 하고 웹코믹이라고 해요. 코믹스의 전통이 있잖아요. 웹코믹이라고 해요. 일본 아니메 혹은 망가,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만화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도 만화라고 하죠. 일본의 망가는 여기저기 많은 영역으로 이렇게 18금도 많고 막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만화 산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현황까지만 얘기한 거고, 어떻게 이거를 좀 나아지게 해야 되는지, 플랫폼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만화처럼, 이게 한류잖아요. 웹툰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 정도만 말한 거지, 제가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건 잘 모르니까, 웹툰을 잘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만화책을 많이 봤지. 만화책은 많이 봤죠. 일본 거나 우리나라 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웹툰은 그렇다면은 이게 스토리도 괜찮은 게 많고, 근데 이제 그림체 같은 것도 아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일본 걸로 오해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 만화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1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재활용 분류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스크롤. 그게 형식이 내용을 영향을 주면서 어떤 새로운 창발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형식들이 딱딱 있을 때, 뭐 소나타 형식이 있고 뭐가 있고 하잖아요. 판소리가 됐건 단가가 됐건 그래도 나름의 어떤 형식이 있단 말이죠. 민요가 됐건 경기 민요, 아니면은 뭐 이런 강원도 민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뭔가의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내는 게 그 틀을 벗어날 듯 안 벗어날 듯 하면서 그 틀 안에서 뭘 해내는 게 이제 어떤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웹툰은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 특징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시간성의 표현이 탁월해요. 시간성의 표현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만화가 영화로 제작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있죠. 그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비해서 약하지, 턱없이 약하지. 예전에 그 이현세 거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양형수님과 그 이름 누들누들이었나? 그런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지만은 마루차라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었지만은 둘리 뭐 있었지만은 일본 거는 이제 별의별 정말 그 아이디어나 철학들이 막 다 들어가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과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그 개인적인 느낌에는. 근데 어쨌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내려보기 때문에 시간에 그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만화도 만화라고 하는 그 제약 속에서 제약과 또 뭐 이를테면은 기존의 그 영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만화로는 다 표현이 되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있듯이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이 있지만 자유로움이 있어. 이를테면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 아래 위로 지금 이제 요게 웹툰의 한 장면, 지금 제 모습이. 그 다음에 깜깜해졌어. 밑에 내렸더니 그럼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죠. 낮에서 밤으로.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의 그 뭐랄까 반전이 됐건, 그리고 시간의 역순에 대한 것, 그런 것도 표현이 가능해요. 뭐냐, 블랙아웃이라고 까만 거 있죠. 그냥 까만 화면이 쫙 있고 거기에 뭐 몇 마디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웹툰을 제대로 전체 읽지 않은 사람도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웹툰 자체를 본 적은 없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예전에 봤던 게 최고고, 사실 지금 웹툰을 그렇게 안 보지만은 웹툰 형식으로 뭔가 지식을 이렇게 다루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스크롤 해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과학 컨텐츠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 세로추, 그리고 블랙아웃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딱 잠깐 멈췄다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그리고 틸트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틸트다운은 뭐냐면은, 보세요. 만화에서는 그냥 만화책이라면은 이게 저 뒤에 있는 게 한 20-30층 이 사이일 텐데 한 50층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멀리서 50층을 잡겠죠. 근데 웹툰이라면은 쭉 내려오면서 위쪽에 있는 전망대에서부터 밑에 있는 그 식당,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뭐 어떤 사무실,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콜라텍, 아유 너무 옛날 게 나오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온다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하면서 스크롤을 하면서 쫙쫙 나오는 거야. 이런 표현은 만화로는 컷으로 표현할 때는 그 맛을 낼 수는 없죠. 스크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50층을 다 볼 수 있는 그 맛을 내는 것은 웹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웹툰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표현력이 탁월하다.
시간 순이건 아니면은 블랙아웃 같은 걸 주면서 인과성 혹은 시간의 역순도 가능하겠죠. 인과성이라고 하면은 궁금증을 만들고 해소시키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래 위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던 틸트 다운 방식으로 영화에서 쓰는 거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런 표현이 한 번에 쫙 가능하잖아요. 50층, 49층 뭐 이렇게 하면 쫙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근데 만화에서는 컷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화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에 되게 탁월한 거죠. 웹툰은 일단 K컬처, CT, 컬처 테크놀로지와 예술과 이제 결합한 한류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선점한 어떤 그림 그려서 뭔가 얘기를 풀어나가는, 혹은 그거를 만화 영화로 제작하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현황으로서는 아는 사람들만 안단 말이죠. 아는 사람들만. 일본 거를 많이 오해를 하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는 그 일본 거의 그 스토리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80, 90년대 이후로는 스토리가 이제 막 다양해지고, 근데 스토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억지스러운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만화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끝까지 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막 그런 평 같은 거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일본에서는 저런 영화를 못 만든다, 그거 좋은 뜻으로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에 몇 년 동안 정말 인기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하는 영화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 그것도 하나의 뭐 예술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멋있고 좀 간지나고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한데 이제 그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문화 전반으로 보면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나라만한 그런 나라가 이제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따라올 만한 뭐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K컬처란 말이죠. K컬처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현실적인 웹툰 산업이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죠.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제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끼게 되면은 중간에 착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겠지만, 그림 만화에 비해서 또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모든 출판은 10% 정도 인세를 받는 거예요. 10% 정도.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런 비합리적인 것들이 낀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기본적인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한 서너 배는 더 떨어져요. 작가한테. 중간에 이제 뭐가 있으면 이제 그거보다 덜 받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면은 웹툰이 하나의 그 K컬처에 또 영화도 되고 음악도 되고 다 되니까, 만화도 미국이나 일본의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단단하고, 저건 미국 거야, 저건 일본 거야, 바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건 한국 거야 라고 나오는 만화적인 예술이 있나 봤을 때는
웹툰은 아직 그렇게 못 간 것 같죠.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방을 많이 갔던 유랑이 웹툰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줄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